유튜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셀피시한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다. 마케팅 빅리그. 네, 안녕하세요. 6회의 마케팅 빅리그 멤버 3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후. 예. 우리 너무 네. 리포트를 한 3회 이제 연속하고 있잖아요. 네. 힘들어. 근데 뭔가 보람은 힘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약간 이거를 이제 6회 네. 이제 3편을 나눠서 하는데 에휴. 사실 이 리포트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는 한 네. 100% 이해를 못 하시니까 꼭 저희를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저희 페이지에다가 네. 해당 그 컨텐츠 리포트 업로드를 못 하니까 링크만. 해당 네. 링크를 이렇게 PDF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네. 메리미코 한번 했잖아요. 네. 네. 뭐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퍼블리에서 오. 예, 27일 끝작 토론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쯤 되면 아마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보셨을 건데 네. 퍼블리에서 하는 자리 가기 전에 네. 마빅의 이 방송을 보고 가세요. 보셨던 분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퍼블릭 거기 게시물에다가 댓글 달까봐 네. 우리 그냥 방송 듣는 게 맞아요. 더 나을 수도 있다. 끝장 토론이라 하지만 아니야, 너 나면 안 돼. 아. 거긴 돈 받는 거거든. 큰일 나요. 네, 그러나? 근데 맞짱 끝장 토론이라고 해봐야 본인이 네, 다 그냥 읽고 의견, 이야기. 흡수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이야기 못 하거든요. 아무튼 그냥 우리 자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초대권 같은 거 주셔도 우리 잘 배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와우.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 뉴스 오늘은 뭐 그냥 좀 패스하고 네. 그래요? 저 하나만. 알겠습니다. 웅재님 하나 하시고. 네. 네. 어느 순간에 타임라인에 딱 떴는데 네. 컨텐츠 세대 차이 연표라는 게 있어요. 와. 그쵸. 네, 그거 네. 구글 독스로 예. 누군지 혹시 네. 알아요? 이걸 정리해서 올린 사람이? 몰라요, 저. 이게 모르겠어요. 기사가 아니라 저도 아직까지 잘 정리하시는군요. 캐치는 안 되는데 컨텐츠 세대 차이 연표라고 정말 1961년부터 이거 어디까지야? 이거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13년, 17년, 오. 21년, 와. 18년 뭐 이렇게까지 이제 쭉 네.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한 76년생이니까 76년으로 한번 볼게요. 그 해 연도에 뭐가 있었는지 보면 그해 76년 10월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애플이 설립됐어요. 4월에.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월간 잡지 라디오와 모형 뭐 이런 월간 잡지가 됐었고 그해 4월에 애플원 애플원 기억나십니까? 네, 그쵸. 그다음에 플란더스의 개가 이제 TV판으로 이제 8월달에 나왔었고 사이보그 009 이거 나 정말 좋아했는데 그건 뭐예요? 사이보그 009라고 애니메이션 있었어요. 사이버 포뮬러 아니야 그거는 그 후고 몰라요, 001, 저도. 002, 003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몰라? 몰라요. 나만 하는 거야? 대박. 저희 어려워요. 예. 그다음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그건 알죠. 네, 그건 알죠. 그게 7월에 나왔었어. 뭐 와.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나오고 뭐 어떤 네. 잡지가 나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정말 대박으로 해놨어요. 오. 그러면 조금 이제 현대로 와서 네. 올해 2017년 네. 한번 볼까요? 되게 뭐가 많네요. 일단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 한진해운 파산, 뭐 박근혜 대통령 오. 파면, 뭐 세월호 인양, 네. 뭐 랜섬웨어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올 3월에 영국 EU 탈퇴, 네. 블랙시트, 그다음에 서울로 2017 맞아요. 거 그런 것도 있고 시스타 해체 뭐 이런 것도 있고 와우. 그다음에 뭐 리니지 M 뭐 이런 거. 네. 리니지 M 뭐 완전 돈 네. 많이 벌고 있긴 한데 네. 그거 얘기 많죠. 아니 뭐 영화 너의 이름은 뭐 이런 거. 원더 너의 이름은. 뭐 이런 거. 너의 이름 네. 생각보다 꽤 좋았어요. 예. 네. 별로 너무 기대 안 너무 하고 좋았어요. 봤는데. 저 3번 봤습니다. 진짜? 세 번에 봤어요. 네. 저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오. 그쵸. 비행기에서 본 사람과 지상에서 3번.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네.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네. 재밌어요. 그래서 오. 어떤 컨텐츠가 어느 연도에 나왔고 그에 뭐가 있었고 네. 이런 거에 하면 뭐 컨텐츠 만드시는 분이나 이런 것도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어떤 뭐 세대차나 뭐 이런 네. 것들도 만끽할 수 그럴 것 있고 같아요. 이거 뭐였지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마케팅 빅리그 네. 페이스북 페이지 보다가 네. 어느덧 900 라이크 숫자가 900이네요.
참 네. 거의 이제 그럼 네 자릿수를 이제 곧 이게 꾸준하게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엔 네.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라이크 1000 먼저 이렇게 빨리 네.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 아, 라이크 1000 이벤트 하나요? 네. 1000 이벤트요? 뭐를 해야지? 네. 쿠폰 부려. 쿠폰 뭐 있어요? 쿠폰이라면은 뭐 기프트콘 이런 네, 거 생각밖에. 네, 한번 네. 이벤트를 한번 구상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아니면 협찬을 받아요. 네, 협찬 오. 좀 받아서? 주세요 좀. 네. 제발 좀. 왜 안 주시지 아무도? 천에 천 네. 라이크 기념 이벤트 그러니까. 협찬을 받습니다. 저희가 아예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여기 저기 이벤트 스튜디- 참여자분들이 만약에 네. 아 이런 거라면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그 뭐가 있지? 없을 것 같아. 아마 커피로는 좀 약할 것 같고요. 공개 방송 네. 참가 참가? 뭐 이런 거? 아, 위험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우리가 공개 방송까지 갈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라. 아직은. 네. 근데 뭔가 좀 재밌는 걸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아 그 바나나 그 빨대 뭐 이런 거? 바나나 그거 매진됐잖아요. 매진됐더라고요, 네, 벌써. 매진됐어. 좀 사놓을 걸.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네. PWC 리포트 네. 3회째 이야기를 하고 네.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끝난과 동시에 네. 그 홍석 씨의 오늘의 한마디 네. 할 거니까 준비해 네. 놓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PWC 리포트 지겹지만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되는 네. 예, 네. 이야기를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저희가 아젠다를 했었던 것 중에 컨텐츠 전략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네. e스포츠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e스포츠 얘기를 먼저 먼저 할까요? 예, 예. 사실 e스포츠를 보면 그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와우.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일종의 예전에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희가 이제 리그를 갖고 있는 유일한 그렇죠. 종주국이온 거죠. 맞아요. 그 축구로 따지면 영국 같은 그치. 영국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그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블리자드가 약간 마케팅에 약간 미스가 있었더라고요. 시설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래 뭐 스타크래프트 워3 뭐 브루드워를 다른 회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는지 허접판을 자기네들한테 판권을 줬어야 네. 그거 갖고서 이제 리그전을 하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에 줘버리니까 중간에 이제 갭이 생겨버려서 이게 시장이 거의 뭐 Y 수준으로 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e스포츠를 이제 주로 이제 주도하는 이제 회사들이 블리자드, 네. 그다음에 롤 만드는 라이엇 게임스 네. 이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도권은 충분히 잡고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블리자드나 라이엇이라는 회사에 이제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그 우리나라에서 리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증제 이런 걸 네. 만들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너네가 리그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인증 통과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국회 차원의 이제 그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축구로 또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잘하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 거의 뭐 브라질 같은 느낌. 그래서 선수를 막 육성해, 네. 막 해갖고 막 해,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K-팝이 되게 인기가 많기도 한데 그 이런 이제 e스포츠 시장으로 보면 그 외국 영상들을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영상을 보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뭐 K-팝 정도 볼래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e스포츠 스타들의 영상 경기를 외국 애들이 보는 거죠. 그 팬텀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몇 억 명씩 이렇게 보고 하는 시장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정말 뭐 이 축구가 있겠어요, 뭐 야구가 있겠어요, 뭐 농구가 있겠어요, 뭐 그런데 이런 e스포츠가 조금만 우리가 좀 잘 그 매니징을 했다고 하면 네. 거의 뭐 EPL 같은 느낌의 그런 오. 리그를 가질 수 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약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실 e스포츠 게임이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서 근데 이 리포트를 네.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리포트 서열에서 한 4위 가량? 네. 4위 가량 그래도. 1, 2, 3, 4 있는데 색깔로 보면은 거의 탑 티어예요. 네. 일본 그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색
같은 포션으로 네. 깔려 있고 그 외의 나라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유독 그냥 중국이 많이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긴 한데 미국을 빼놓고 나고 놓으면은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네.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그 전체 e스포츠 시장이 네. 우리나라의 아까 초반 이제 4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연간 성장률을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e스포츠 산업이 뭐 컨텐츠가 미래다. 네. 라고 하는 거에 맥락에 같이 맞서는 게 아닐까라고 싶고 이런 거 언급을 해준 PwC 쪽에서도 네. 굉장히 고마운 네. 예, 이 결과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신기했던 게 네. 네. 10개 마켓 네. 이걸 언급을 해줬는데요. 네. 러시아도 e스포츠를 하는 국가로 볼 수도 있구나. 그것도 신기했고요. 그 나라 또 도박 네. 많이 하잖아. 이게 또 네. 아니 엊그저께 뭐야 네. SBS 뭐 다큐 뭐 스페셜 그런 거 봤는데 네. 도박 시장이 네. 우리나라만 해도 네. 거의 왜 그 온라인 그 불법 도박 사이트들 네. 있잖아요. 네. 그게 한 84조가 된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네. 음지에 있는 이 도박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러시아나 이런 데는 더 심하겠지. 오. 그래서 아마 e스포츠가 아마 그런 네. 거랑 또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도 계속 프로스포츠에서 네. 그래서 도박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뇌물 먹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83조가 밑에 깔려 있는데 네. 근데 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내용이 e스포츠를 팬의 중심이 되는 집중된 산업, 그러니까 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네, 광고주들은 오히려 이걸 키포인트로 해서 네. 좀 접근하면 손쉽게 또 마켓에 세분화된 사람들을 적재적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 변화라는 챕터에 있는 이유가 네. 왜 e스포츠가 기술 변화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또 맥락이 숨어져 있겠다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소프트뱅크 이번에 키노트 했었던 내용 중에서도 네. 손정임 회장이 데이터를 지배하고 네. 그거를 가공하는 회사가 네. 또 다른 산업을 만들 것이다. 결국엔 데이터 주도의 회사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프트뱅크가 네. 인수하고 같이 협력 파트너로 일하는 회사들의 강점들을 네. 본인 스스로 어필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나온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도 결국엔 데이터 네. 싸움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반돼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비즈를 만드는 것도 PwC 리포트의 네. 주요 아젠다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재미났었던 게 네. 네. e스포츠 소비자들에 대해서 약간 인구 통계학 정보로 그 바이오 프로필. 예. 해놓은 거 보니까 네. 젠더 성향으로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렇죠. 거고 그 중간 그 평균 나이대가 한 28세 그리고 전체 사용자들의 69% 나이대가 18에서 34세. 예.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34세가 포함되는 건 그러니까 중간 나이대 어느 정도 그 소득이 경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 소득이 있고 이제 결혼을 네. 했다면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집안에 기반이 있는 나이대로 잡혔고 18세 같은 경우 이제 네. 학업을 하면서 네. 예, 여러 가지 그 게임에 네. 그 진입을 하는 나이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게임이 예전에는 디바이스 하나 그냥 네. 텔레비전으로 그냥 콘솔 게임이나 네, 맞아요. 그냥 모바일 게임했는데 이제는 멀티 디바이스 그러니까 컴퓨터도 예. 하고 TV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같이 활용해서 그렇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스크린 그러니까 비디오 컨텐츠 스트리밍이나 게이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네. 예, 나이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봐도 이게 그 나라의 소득이나 경제의 상황에 따라 네. e스포츠도 같이 성장한다는 약간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다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에요. 네, 맞아요. 예, 아. 뭐 우리나라, 간단히 얘기하면. 뭐 네. 우리나라, 미국, 일본만 맞아요. 봐도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e스포츠가 네. 성장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 너무 나라들을 쭉 이제 네. 읊어드리면 뭐 러시아, 일본, 네. 중국, 우리나라, 스페인, 이탈리아, 젊은이,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미국 뭐 이렇게 네. 되죠. 그렇죠. 이게 보면 다들
뭐 아까도 이제 러시아 얘기해서 했는데 다들 네. 도박이다. 아. 강한 강한 그런 유전자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전 네. 세계 이번에도 했지만 그 20개국 정상회의의 거의 네. 메인 탑 티어 국가들이 네. e스포츠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전 내용 중에서요. 스터 6 예. 딜, 네, 딜. 스트롱 테일윈 이게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강한 뒷바람, 강한 뒷날개.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딜이라는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걸로 봤는데 네. 네. 관계하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 보면 네. M&A를 좀 염두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아직 다 보여주는 거 아니지만 강한 뭔가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스포티파이라고 예, 스포티파이. 이 사례를 제시해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포티파이가 어느 정도 업체들을 인수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인수한 업체들을 이제 소개해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재미있던 업체가요. 네. 오디오 식별 업체 소나라닉 이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동영상 추천 업체인 마이티 TV를 인수하고 이걸 인수하면서 타겟형 광고 이걸 통해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수익 기반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슬러 내려가면 네. 2013년에는 뭐 새로운 음악 검색 투닉으로 인수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크라우드 앨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운드 웨이브 뭐 코드 프로젝트 네.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인수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강점이나 부족했던 걸 채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M&A가 고객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 좀 신기했어요. 멜론에서 네. 그 차트 담당했던 친구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이 음악 데이터 분석하는 네. 게 되게 힘들대요. 아.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네. 이 취향을 네. 맞출 수가 없는 맞아요. 거야. 아.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온다. 네. 그래서 시간은 몇 시고 네. 얘는 남자고 아. 그동안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다른 걸 들어. 와우.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오. 요즘에 이제 이 스포티파이도 아마 네. 그런 연장선이지 않을까 미뤄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다른 편에서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네. 분석하는 네, 걸 맞아요. 접목해서 네. 한번 더 보고 싶은 거지. 아. 그래서 또 그런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거기 네. 있는 사람들을 더 흡수해서 자기네들 내재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의 네. 일환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오. AI가 조금 더 이제 더 지능화가 네.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음악보다 네. 영화가 더 쉽대요. 오히려 아. 취향 분석하는 거는. 그쵸. 네. 오히려 거기는 다 이렇게 네. 변수들이 음악보다 적다는 거예요. 의외로 감독, 뭐 하긴. 장르, 네. 뭐 이런 배우들 취향, 뭐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명확해서 영화는 뭐 왓챠나 우리 많이 서비스하고 맞아요. 그거 보면 네. 이렇게 비슷한 취향하면 되게 맞아 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 음악은 너무 변수가 많은 거죠. 맞아요. 네. 갑자기 헤어졌어. 그동안 되게 즐거운 막 힘드니까. 네. 댄스 뮤직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네. 리스트에 있었는데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우울한 거야. 사실 정서를 계속 피보팅 하거든요. 그렇죠. 네, 피보팅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굉장히 혼자 기뻐. 네. 네, 그런 애들 좋을 있지. 중이야. 네. 돌플러스 아이들이 있지. 네, 그렇죠. 네. 비 맞고 다니면서. 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소비자의 행동 패턴은 계속 피보팅인데 맞아요. 데이터들은 고정적으로 떨어지면 그렇죠. 맞아요. 그걸 이제 매칭하는 네. 거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프로그래미틱 광고? 광고, 예. 네, 이런 거는 네. 좀 약간 이것도 그냥 예전처럼 데이터 분석해서 네.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최근에 이제 프로메틱 네. 광고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드워즈 같이 리얼타임 네. 부킹하는 거.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네. 비딩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광고들을 얘기를 하고 그 시장들도 결국에는 네. 통합되고 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또 작은 기술력을 네. 있는 회사를 흡수해가지고 리얼타임 비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최대한 좀 효과적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타겟팅 광고나 네. 그런 여러 가지 리타겟팅, 리마케팅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게 프로그래미틱 광고의 네. 맹점이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그 광고 한번 네. 다뤘을 때 네.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AI랑 붙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 타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어떤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거의 뭐 AI가 붙어서 해결을 해주는 뭐 이런 식 웬만한 솔루션 다 AI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는 네. 머신러닝으로 돼서 네. 효율화, 그러니까 광고 최적화, 그러니까 광고 옵티마이제이션 네. 하는 것들도 여기는 페이스북에서 머신러닝, 머신러닝 토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이거 방송을 하는 한 며칠 네. 전에 네. 나온 뉴스긴 하지만 메신저 네. 광고, 메신저 광고도 또한 그런 거에 기반해서 메신저 봇이랑 그거랑 붙여서 네. 하는 광고도 결국에는 사용자 타겟팅이니까. 샘플 이미지 나온 네. 거 보니까 네.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네. 어떤 채팅 라인, 저는 네. 채팅 라인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네. 보면 정말 이건 욕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뭐 채팅 리스트의 네. 중간에 이제 중간 광고처럼 이렇게 그쵸. 나오는 형태라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네,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또 마지막 챕터였는데요. 네.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좀 생소했던 용어가 있더라고요. GDPR이라고 네. EU 국가 대상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규정. 이거는 네, 네, 개인정보.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이게 뭐 IP 산업 이런 그쵸. 거 관련해서는 네, 네. 아유 그럼요. 개인정보나 이런 이용자 정보가 맞아요. 있다 예, 보니까 그, 유독 또 EU 국가들이 좀 이게 유독 엄격하다 심해요. 보니까 예, 예. 아 이런 것도 이제 나라별로 대비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걸 대비를 맞아요. 해야구나. 예, 예. 그러면 이게 솔직히 딱 개념이 잘 서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낯설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네. EU 같은 경우 이제 반독점법부터 아. 해가지고 공정거래부터 네. 보면 최근에 이제 구글에다가 네, 맞아요. 페널티 하는 것도 네. 구글 광고 자체가 네. 이제 공정거래 위반이다라는 그렇죠. 네. 부터 했었던 것도 있고 특히 IP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가 네. 이제 네트워크망으로 이렇게 아. 배달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해킹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들을 싹 일괄적으로 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하. 일단은 프로텍션 예, 부분들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세금 문제도 이제 걸리죠. 그렇죠. 아. 페이스북 지금 우리나라 세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일랜드 아. 통해서 거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네. 페이스북 광고 기업마다 합치면 얼마나 맞아요. 많이 하는데 개인도 그게, 많이 쓰니까. 근데 네. 그게 다 지금 네. 세금을 안 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 센터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 안 내니까 그런 걸로 아. 아. 예 하는 겁니다. 아하. 예. 아직 우리나라가 만만한 거지. 근데 페이스북 어쩔 수 없이 어쩌자는 건 아니지만. 뭐 아일랜드에 데이터 센터 있고 광고 그거 이제 집행하는 거는 아일랜드가 별도로 산업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 그쪽 IT 기술 업체에다가는 이제 면세를 때리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웅재님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 거의 한 마지막 페이지 정도 가면 예, 네. 41페이지 예, 네. 가면 그 책 관련된 뭐 전체 소비자 뭐 매거진. 네. 매거진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북 뭐 네. 레버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예. 보면 그 미국 쪽에 그런 이제 책을 읽는 그런 종류를 보면 네. 네. 아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 도시 다른 이제 대륙 국가들에 비하면 그래도 북미가 네. 많이 읽어요. 그렇죠. 책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라 생활 환경과도 좀 맞물린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든 일이 끝나면 일단 집에 다 아 예, 가게 되고 맞아요. 예, 집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네. 그냥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네.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책이나 신문을 본다 잡지를 본다든가 생활 환경과도 좀 맞물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네. 최근에 그 미국의 큰 도서전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얘기 나온 거 보면 전자책보다 그 양장책이 더 많이 팔리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르게 보면 양장이 선물하기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더 큰 거야. 아. 그걸 꼭 읽는다 이런 거보다 예. 그런 그래서 양장이 선물하기 좋으니까 네. 전자책보다 더 많이 주는 거지. 아 그래서 오히려 역전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시장이. 아무리 아마존에서 킨들 계속 드라이브 해도 네. 결국에는 네. 그 양장책 한 권 선물해 주는 게 더 네. 예. 사력 있고 우리 많이 생각해줬구나.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장표 한번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다 훑어봤어요. 네. 훑어봤는데 네. 각자 어떤 챕터들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이거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한번 랩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E&M 시장이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작구나라는 네. 걸 좀
의외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식 시장만 해도 한 200조인데 사실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렇죠. 저쪽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뭐 기본적인 욕구들이 해결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차원들을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률이나 그런 어떤 시장, 네. 그 마켓 규모들이 정체되고 있어서 사실 좀 이거 좀 우려스럽다. 아직도 즐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더 사람들이 많아야 그런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족해지고 다양성이 더 될 텐데 이런 디지털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잃어가는 거가 이런 지표들로 표현이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어떻게 홍석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 전체적으로 딱 여운이 남는 단어가 데이터. 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수를 다시 가야 되나? 그리고 좀 색다른 게 기억나는 챕터는 이제 밸류 체인 네. 그리고 콘텐츠 전략. 네. 이 두 개가 너무 기억에 또 남는 이유가요. 네. 어느 정도 가치는 텐센트의 그런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고객한테 경험을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건지 이야기를 해준 것도 재밌었고 또 콘텐츠 전략은 지역의 차이를 특성한 반영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것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새로웠던 규정 네. 이런 거의 이야기도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알게 돼서 좀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랑 이제 기술의 네. 체인지 부분 그리고 콘텐츠 전략 부분들이 네. 어쩌면 좀 관심이 갔었었고 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보게 될 주니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시적인 전체 환경에 대해서 아웃룩을 네. 네. 볼 수 있는 채 시니어들한테는 이제 이 현장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인지 약간 딥하게 네. 팔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완벽한 보고서였고요. 네, 정말. 그 PwC가 진짜 그 매년은 네. 아니지만 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네. 디지털 관련돼서 리포트를 내는데 네. 최근 나왔던 리포트 중에 가장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처음에 인터넷 관련 또 보고서 있었잖아요. 네. 전 그것보다 이게 더 알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이 솔직히 그때 처음 거는 뭔가 너무 설명이 좀 부족하고 네. 표 이런 상징적인 도야 표시만 있으니까 뭐지 이러는데 이거는 어려우면서도 읽으면서도 번역기 돌려가면서도 뭔가 모먼트 이런 느낌이 조금 새롭더라고요. 네. 예, 이번 계기로 또 홍석 씨가 한 단계 또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4, 5, 6회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포트 이름이 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아웃룩 전 세계의 아웃룩 을 바라보는 2017년, 2021년도까지의 리포트였습니다. 그 이 리포트 꼭 한번 다 보셨으면 하고요. 일단 좀 예고를 드리면 7회 때 방송에서는 미모의 박사님이 한 꼭지를 맡아 주시고 나 페이스북 친구 됐잖아.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다음 녹음부터 오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연관될 수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관련돼서 그 연구원 활동으로 같이 하시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봤더니 되게 트렌디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 큐레이션도 해주시고 우리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실 낭낭한 목소리의 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수다가 기대됩니다. 저희 방송의 한 단계 레벨업된 드디어 박사급을 모셨습니다. 박사급을 모셨습니다. 가방은 길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부족한 그 좋네요. 것들을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한마디 하시고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책이 있는데요. 퇴사 준비생의 도쿄 여행에서 찾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동진 외 다른 또 필진이 이렇게 참여한 건데 이것도 역시 퍼블리에서 처음에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이제 책으로 또 낸 건데요. 이게 읽다 보니까 뒤에 있는 표지에서 명언이 있더라고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말씀인데 10년 후 변화를 예측하기보다
10년 뒤에도 변치 않는 걸 고민하라. 이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보고서랑 연관성이 그쵸. 많이 있을 것 같은 게 수많은 변화에서도 결국 보면 꼭지별로 하나씩 꼭 기본적인 원칙은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어렵게 읽어도 이것만큼은 계속 접근을 해야 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이 책에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런 고민과 진화를 이렇게 기록한다 이야기했는데 네.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발견, 네. 그리고 차별,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 네 번째는 취향, 5번째는 신미. 이 5개 코드를 가지고 하나의 사물이나 장소를 분석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 보고서를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서에서 나온 좀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만의 키워드로 만들어 보는 맞아요. 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꼭 데이터를 우리가 다 무조건 모을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그쵸. 거다. 기준은 잡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멋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그 마케팅 빅리그 6회 방송을 마치고 7회 때 뵙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